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윤서아 씨 27.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특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방향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외모.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가는 그런 흔한 손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남자는 똑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단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골이 생겼네.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관찰하는 사람처럼.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던 건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시네요. 그 말에 서아 씨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퇴근하는지 그 남자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카페 근처도 아닌데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는 거리에서 말입니다. 집이 이쪽이세요? 그 남자의 질문에 서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삼정거장 가시면 내리시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 씨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보고 있는 것처럼.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상 아니야. 하지만 서아 씨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남자가 항상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카페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비를 맞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 한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진심입니다.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윤서아 씨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공포였던 감정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서아 씨는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밤 1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날 밤 서아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을 간절하게 원한다고 느껴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아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심할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완벽해 보이면 됩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이라는 남자는 조금씩 그러나 아주 빠르게 윤서아 씨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연락도 짧게, 만남도 길지 않게. 하지만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서아 씨가 피곤해하는 날, 기분이 가라앉는 날까지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맞춰왔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알아챘고, 먼저 챙겼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건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해외 MBA까지 마쳤고, 현재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자. 연봉은 1억 이상. 거주지는 강남의 오피스텔. 이 모든 정보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 말투, 태도, 모든 것이 그 말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아 씨는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서아 씨의 친구들에게도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과하지 않게 예의 바르고 필요할 때만 말을 꺼내는 태도. 술자리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고 계산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먼저 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다. 그 말이 서아 씨의 마음을 더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남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도윤은 서아 씨의 자존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서아 씨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감각이면 쇼핑몰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환경이 문제지 사람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그냥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서아 씨가 스스로 의심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약해집니다. 특히 스스로를 낮게 보고 있던 순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호의처럼 들렸지만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혼자 하시기엔 비효율적이에요. 처음에는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택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눈치채기 어렵게. 그 와중에도 도윤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연락은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의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민감해서요. 보안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대기업 전략 기획팀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는 자신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다들 해외에 있어서요. 요즘은 연락 거의 안 해요.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굳이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서요. 모든 답변이 짧고 애매했고 더 묻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의심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체가 좋아 보이면 일부의 이상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시간이 지나면 신뢰로 바뀝니다. 서아 씨 역시 그랬습니다. 도윤의 말은 점점 더 기준이 되었고 도윤의 판단은 점점 더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아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완벽함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서아 씨의 삶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 정확히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서아 씨는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두 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된 것도 없었고 마음의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도윤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합시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식장, 날짜, 드레스, 신혼집. 하나하나 고민할 틈도 없이 마치 이미 정해진 순서처럼 일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준비의 대부분은 서아 씨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좀 급해서요.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아 씨는 혼자 웨딩 플래너를 만나고 혼자 드레스를 고르고 혼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신랑 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그때 도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쪽은 간단하게 할게요. 그 간단하게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하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씨 쪽은 가족, 친척, 친구들로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석은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 몇 명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간소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양가 부모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는 자리. 그 자리에서 묘하게 어긋나는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성실했죠. 아, 네, 그렇죠. 유학 생활 오래 해서 고생도 많았고요. 유학이요? 잠깐의 정적.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어긋난 흐름이었습니다. 서아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그걸 정확히 짚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서아 씨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저 집 좀 이상하지 않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결혼식은 끝났고 이미 아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혼은 끝났고 이제는 시작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작. 그날 이후 서아 씨는 아내가 되었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들켰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 후
몇 주가 지나고 신혼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해질 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들고 평범한 부부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고 도유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도유는 급하게 나간 상태였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집에 두고 서아 씨는 처음에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 소리 때문에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 예약 내역 확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다녀온 신혼여행이 있는데 왜 또 이런 메일이 있는 걸까?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일을 열어본 순간 그 생각은 바로 무너졌습니다.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행인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서아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뭐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번 결혼한 적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래 안 갔습니다. 2달 정도였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 잃을까봐. 그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질 듯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너무 늦었잖아. 그때 서아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숨기지 마.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넘겨버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도 곧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서아 씨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믿기로 결정하면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서아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그렇게 첫 번째 거짓말은 용서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더 큰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지나간 일로 정리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더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드는 일상. 그런데 그 일상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말투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비슷한 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합니까?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은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래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문제야. 그 말은 정확히 서아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살 좀 빼세요.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창피합니다. 그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아 씨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내가 정말 문제인가? 그 질문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멈추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누가 만나줬겠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 씨의 기준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그게 바로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탕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겁니까? 그날 이후로 물건이 하나씩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리모컨, 컵, 책.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향이 바뀝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밀쳤을 때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잖아요. 도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다음에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해졌습니다. 손목을 잡아 끌고 어깨를 밀고 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도유는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을? 당신이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서아 씨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폭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도유는 그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해줄 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제가 좀 예민했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이나 식사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항상 짧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말, 비난, 폭력, 사과, 반복. 그 구조가 완성된 순간 관계는 이미 한 방향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서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관계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상태에서 말입니다. 폭력은 선을 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 됩니다. 서아 씨는 그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알게 됩니다. 임신 중기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윤의 말투는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 보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 짧은 대화가 곧바로 감정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아 씨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가까이 있던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물건은 벽을 맞고 튕겨나왔고 그 충격에 놀란 서아 씨는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부에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하고 불길한 느낌. 서아 씨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하열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 그 말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뭘 호들갑입니까?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은 너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아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열이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이어지는 동안 서아 씨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 말은
조용한 병실 안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정도로 입원까지 하는 건 과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괜히 병원비만 나가게 생겼네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이 필요해서. 하지만 도윤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멀쩡한데요? 그는 서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아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있었고,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이 상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때부터 이 관계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응급 입원 이후 서아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복부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결국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서아 씨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런데 그때 도윤은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아 씨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둘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차 안에서 서아 씨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긴박했습니다. 수술 준비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고 서아 씨는 정신없이 수술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쁨보다 먼저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가 호흡이 어렵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그곳으로 아이가 바로 옮겨졌습니다. 작고 약한 몸.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아이. 그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서아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그 어떤 것도 그저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이해 때문에 일이 다 꼬였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도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네요. 그 말은 아이의 상태보다 더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병원비는 대부분 서아 씨가 감당하게 됩니다. 모아둔 돈, 급하게 빌린 돈.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23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버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서아 씨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옷을 챙기고 담요를 접고 아이를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처음으로 엄마라는 감정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윤은 병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차 계약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하나 뽑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순간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던 사람이 같은 날 외제차를 계약한 상황. 그 모순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나랑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어떤 관계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서아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유 시간, 잠드는 시간, 조금만 울어도 바로 반응해야 했고 잠을 자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건 집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니라 서아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아이를 겨우 재운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 말투는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 재우느라 못 봤어요. 그 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 진짜 답이 없네요. 그 말들은 이제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 씨는 그저 조용히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던졌습니다. 방향은 서아 씨 쪽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벽에 부딪히며 크게 튕겼고 그 충격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고 끊기는 소리.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아이의 몸이 경직되듯 떨렸고 곧이어 구토를 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 그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순간 서아 씨는 멈췄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모든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향한 위험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건 끝이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서아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유 시간, 잠드는 시간, 조금만 울어도 바로 반응해야 했고 잠을 자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건 집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니라 서아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아이를 겨우 재운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 말투는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 재우느라 못 봤어요. 그 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 진짜 답이 없네요. 그 말들은 이제 너무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 씨는 그저 조용히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던졌습니다. 방향은 서아 씨 쪽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벽에 부딪히며 크게 튕겼고 그 충격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고 끊기는 소리,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아이의 몸이 경직되듯 떨렸고 곧이어 구토를 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버티지 못하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 그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순간 서아 씨는 멈췄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모든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향한 위험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저 아이를 꼭 안은 채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건 끝이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어떤 진실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게 되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아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기록을 정리하고 하나씩 증거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일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 괜찮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잠깐의 침묵. 그리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그거 봤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링크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서아 씨는 망설였습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얀 인큐베이터, 작은 몸, 튜브가 연결된 아이,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그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격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의 내용, 설명 없이 조롱하는 문장들, 아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 웃음, 비하,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소재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정, 아이디, 그리고 사진을 올린 시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의 사진을, 그것도 그런 공간에 그런 방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건 분노를 넘어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추가로 관련 혐의에 대한 고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원을 통해 전달된 서류 하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아이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보겠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 권리는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가?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기록으로, 증거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한 사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